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은 체육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분입니다.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에서 정말 국민의 대표가 된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솔직히 그 어떤 분보다 여기에서 뵈니까 반가워요. 아니,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너무 미인. 저도 깜놀했어요. 너무 원더우먼 막 이런 네. 옛날에 우리 원더우먼 있었거든. 거기에 네. 나오는 린제이 와그너였나 이름이? 그래요? 너무 오래적 이름이. 닮으신 것 같죠? 닮으신 것 같아요. 칭찬하는 방송인가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미인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다져오신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활기도 넘치시고 요즘도 운동 계속 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정말. 제가 운동을 한 거는 과거형이고 지금은 전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편견을 살짝 깨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운동했던 사람 이모경 맞아?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냥 운동선수 이모경이 아니라 사람 이모경으로 보면 예. 네, 됩니다. 근데 국감으로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좀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요. 예. 두 번을 국감을 2년 동안 치를 때는 제가 여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국감에서는 야당으로 제가 국감을 또 치르다 보니까 네. 샤우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더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네네. 해서 더 많은 것을 국감에서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좀 더 이거는 기숙이 좀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국감의 맛을 제대로 좀 느끼신 이번 국감이 아니셨을까? 아니요. 저는 아직 병아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감을 치를 때마다 가슴에 아파온다고 그래야 되나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국감을 치를 때마다 나를 새가면서 국감을 치르는데 네. 하면서 계속해서 끝나도 아픔이 남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국감을 통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항상 저에게는 그런 국감인 것 같아요. 네. 뭐 정치 초년병이시지만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익숙한 얼굴이신 게 한때 정말 아마 한 400만쯤 들었던 영화일 거예요. 그 영화요? 우생순. 우생순. 우생순이 뭐의 줄임말이게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 그 우생순의 주인공 와. 네. 영화의 실제 모델이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때가 김정은 배우. 김정은 배우. 그쵸. 예, 예. 문소리 씨랑 김정은 씨랑 네네네. 같이 이제 두 사람을 합작해 놓으면 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올림픽 출전권도 획득하지 못했던 그 아줌마 부대가 결합이 되면서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60분짜리 경기가 128분 동안 치러졌던 경기예요. 대단했어요. 네, 마지막에는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전 세계가 조금 환호해줬고 또 같이 응원해줬던 그런 경기가 영화로도 방영이 됐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줌마 부대에 이제 그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줌마 부대가 국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맞아요, 심장 맞아요. 쫄깃해지면서 그렇게 봤던 영화인데. 근데 우리 의원님은 금이 2개예요.
이금희. 금이 두 개라고? 이금희. 금메달 그리고 금배지. 아. 이렇게 금이 두 개신데 아,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금메달, 금배지? 금메달이에요. 아, 역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금배지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는 전 세계적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를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역할. 제가 그 보여지는 코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저는 히어로가 되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금배지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양극화가 있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반드시 또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지가 너무나 저에게는 무거워요.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 신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되는지 새로운 걸 다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모든 국민의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저희가 정말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 저 정말 의원님 덕분에 이 책 완독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인데 한때 정말 화제가 됐었고 아들러라는 낯선 이름이 이제 심리학자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각인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2013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이 됐는데요. 네. 보통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하면 프로이트와 융은 아는데 그렇죠. 나머지 한 분, 이 아들러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알려진 네. 이름이에요. 실은 이 책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분과 또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 대화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이 책 안에도 철학자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 많은 청년이 네. 아들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철학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네. 그리고 철학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거기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한 해법을 많이 제시했잖아요. 누구나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많은 고민이 해결될 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었는데 혹시 의원님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 저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이트나 융의 심리학 워낙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리더십 책과 이제 스포츠 출신이다 보니까 심리학 책을 좀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어떠한 문제 결과에 있어서 원인 제공은 어떻게 되었나라는 이제 그렇게 풀어 나갔는데 아들러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정신 분석 협회에서 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론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상당히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그런 관계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가 아닌 목적론으로 해서 지금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아들러 책을 이거를 갑작스럽게 보게 된 것은 쉬는 날이면 딸하고 그 책방을 가서 읽고 싶은 거 하나씩 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가요. 진짜요? 네. 딸하고 그날도 서로 하나씩 고르기로 했는데 제가 일본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네. 코치 하셨잖아요. 네, 플레인 감독으로 예. 13년 동안 했는데 네. 기라와레도 읽기가 딱 그 일본 말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칭찬받을 용기만 갖고 살았는데 미움받을 용기? 하면서 이게 너무나 그 일본에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건가라는 이제 저한테 의문점을 줬죠.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되게 망설였어요. 저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는데 너무나 그 강박관념에 빠져 살았던 거죠. 그때 이 아들러 책이 저한테는 딱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펼쳐보다가 망설이다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읽게 된 거예요. 책을 읽을 용기를 발휘하신 거네요. 네. 의원님의 오늘 얘기가 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어떤 스포츠인에 대한 혹시라도 편견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도 눈앞에서 다 깨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의원님과 함께 미움받을 용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모경 의원님의 인생책 미움받을 용기,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어떤 커다란 사건을 겪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그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반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언행들이 과거의 부모로부터 이 양육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인론에 입각한 설명들입니다. 근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목적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예컨대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 그것은 과거의 어떤 대인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론이라면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목적이 집안에 있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불안함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꾸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험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통념,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굉장히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해서 멈춰있는 삶 때문에 세상 밖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심리학이라고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주인공이 저는 제 자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즐겨요. 이건 이제 제 경험담인데 제가 일본에서 플레인 감독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경기를 패했어요. 그런데 그 구단주가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지나서 다시 식사 자리가 있어서 제 옆에 가서 그랬어요. 회장님, 저에게 화를 좀 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번 경기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겨야 될 경기였는데 라고 했더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임 감독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말을 하니? 저 그 한마디가요. 제 온몸을 그냥 다 오히려 화 한 손들이세요. 번 받은 것보다 더 각인이 되셨겠어요. 네, 그 분 말 한마디가 너무나 저를 이제 작은 인간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터득을 했었거든요. 여기 기시미 이치로 이분이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애를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 그럼 야, 너 죽을래? 어머 선생님. 맞아. 이게 된다는 거지. 전화하셨어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분노를 선택했다는 거라. 그때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네, 됩니다. 분노는 충분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더 공감대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의 심리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네. 뭐 그런 사고 또 그런 방식들을 통틀어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생활 양식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대로의 나를 계속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하지만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불만을 끌어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 불안을 추구할 것인지 그 양갈래의 선택 사이에서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네. 철학자가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걸 네. 다 받아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들러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예. 내가 얼만큼 수용하느냐? 네, 수용하고 습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을 읽고 용기라는 말이 지금 트라우마인데 네네. 이거는 용기잖아요. 네. 지금 이 책을 읽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용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 사실 정치 도전도
엄청 큰 용기일 것 같은 게 미움받을 용기 없었으면 이거 못 하십니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떻게 그리고 거기다가 비례대표로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로 되신 거잖아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신 건지. 2010년부터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이렇게 영입 제한이 양쪽에서? 있었어요. 양쪽에서. 제한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 또 그 당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그리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사를 했다가 제가 조금 마음이 변한 게 2016년 국정농단 네. 정유라 이제 승마 사건, 이제 스포츠계에서는 이제 승마 사건인데 네네. 그 사건이 한 번 있으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90%고 잘못을 하고 사는 사람이 10%인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다 잘못된 사람으로 딱 맞아요. 인식돼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연봉을 삭감시켜야 되고 전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 그래서 너무나 그게 불합리해서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싶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게 시작이 되죠. 정치에 관심을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거예요. 야, 승마에서 팀 불꽃이 핸드볼까지 연결이. 전 종목에 얘기했어요. 야, 전 종목에 걸쳐. 운동선수분들 한 번 했다 하면 또 끝장을 보시잖아요. 끝을 보죠.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금메달 다 따신 분들은 끝장을 보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럼요. 다르십니다. 근데 운동만 하시던 분이 정치 쪽으로 온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그럼요. 분들이 많이 말리셨을 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스포츠계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 스포츠계에서도 누군가가는 국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위의 선배 동료분들이 오경이 네가 가야 돼. 정의로운 네가 가야 돼. 공정한 네가 가야 돼. 희생하는 네가 가야 돼. 항상 이랬었거든요. 2019년에 저한테 제안이 왔는데 제 은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전에도 정치 쪽에서 콜이 있었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은사님 저 이번에 이렇게 양쪽에서 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은사님이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경이 너는 지금 계속해서 10년 가까이 너에게는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으라고 하지 않니? 그럼 이건 너의 운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 나의 운명과 나의 팔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저는 그건 궁금하네요. 스포츠 리더십과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 뭐 차이가 있습니까? 리더십이 달라요. 그래요? 네, 여기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는 제가 강단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제가 진짜 강단 있게 그리고 쏙쏙 깊이 법 하나를 발의할 때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캐치하고 양극화가 생길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진짜 이게 한 80% 이상의 도움이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진짜 저에게는 강단이 필요한 자리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는 사람을 상대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제가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다 갖다 주는 역할은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역을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과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둥글둥글하게 제가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지역에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양수 겸장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다 되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에 갔더니 생활체육이 너무나 건강관리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길이 가장 분주하게 지역 가면 움직이는 곳이 그 현장의 스포츠 현장.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용기의 심리학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등감 그리고 과제의 분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우선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좀 처음 쓴 사람이 아들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독일어로 이게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고 열등감을 표현을 하는데요. 아들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과제의 분리라고 하는 게 이 자기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인데 내가 괜히 거기까지 신경을 쓰면 오히려 훨씬 더 내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어떤 사건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 문제인 것, 또 타인의 문제인 것,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의원님은 이 부분, 뭐 열등감이라든가 이제 과제 분리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학을 가고 또 대표팀이 되고 대표팀이 됐을 때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제가 경기를 한번 10분이라도 더 뛰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질투가 결국은 열등감으로 바뀌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어떠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욕심만큼 안 될 때.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제 자식한테 학원을 7개를 보냈어요. 와.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애가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 외국인 학교 엄마들이 7개 학원을 또 우리 한국 엄마들의 또 엄청나더라고요. 치열하죠. 교육열이. 그래서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피아노까지 해서 딱 7개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1년 만에 알았어요. 학원을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학원을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냈는데 학원은 안 가요, 아이가? 네. 엄마 다녀올게 하고 다른 데 엄마? 가는 거구나. 전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 2박 3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울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얘한테 고르라고 하자. 그리고 딱 7개 중에서 골라 세미나 이제 이랬죠. 그랬더니 딱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뭘 골랐어요? 미술이요. 역시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네요. 그래, 7개 너무 과했어요. 아니, 좋아하는 게 있는 거 다행이에요. 그래. 7개 중에 하나도 못, 맞아요. 안 고르는 애들도 없다 많아. 그러면 안 보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안 보내야지. 뭐. 미술 하나를 보냈고 동네에다 보냈는데 그때 관심이 조금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애가 엄청난 또 성취를 재능을 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공하지 아트를- 말라 그랬는데 혹시 전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잘 찾으셨다. 또 그래도 유명한 대학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잘하셨네. 정말 근데 이 잘하시네. 열등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또 결과물을 가져다 준 그런 계기가 한 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나오지만 뭐 물을 주려고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원하는 본인이 그게 이제 과제 분리가 네. 되는 거죠. 나의 과제가 네. 아니고 아이의 과제를 네. 찾으신 거니까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이 저자가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거 혹시 아십니까? 간단하게 이거예요. 예. 우리가 그 지역에서 재건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90%가 찬성이고 10%가 반대예요. 예. 네. 그럼 이 10%한테는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이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A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A라는 사람을 지지해요. 그럼 B라는 사람을 지지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 정치의 문제죠.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정치인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 지인이 B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서 적을 두지 말자라고 해서 바로 제가 다 끌어안았죠. 와, 포용력까지 있으시구나. 아니, 그 설명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로 다시 뭉치자라고 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좀 우리 됐어요. 의원님이 항상 경기의 원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정신을 우리 국가 전체, 우리 지역구 전체로 보고 원팀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잖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권진영 씨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네. 너무 훌륭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예.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솔직한 모습을 좀 네네. 보고 싶어요. 네네. 바로 지금부터 인생 책방의 분위기 메이커 권진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예, 대본에 없습니다, 의원님. 뭐 자꾸 아무리 찾아봐도 자연스럽게 필요 해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의원님 용기를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질문 드리면 그냥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간략하게 선택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다시 10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핸드볼을 한다 대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나 단호하게 안 한다고 진짜. 진짜요? 저는 10대에 하고 싶은 거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그 10대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약간 울컥하셨어, 어린 의원님. 나이에 하고 얼마나 싶은 걸 가혹한 못하셔도. 시간을 보내셨으면 그러게요. 좋으셨을까. 아, 그러셨구나. 아우, 난 진짜 이게 대본에 없는 건데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근데 이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 하시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지가 그 어린 나이부터 저희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또 최고의 선수가 되신 거고. 맞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빨리 눈물 쏙 들어가시게. 이번에는 20대의 체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다음 중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을 골라주세요. 재선 의원 금배지 대 올림픽 경기 출전권. 하나, 둘, 셋. 둘 다 싫어. 나 이렇게 양자택일에서 아무것도 안 고르신 건 처음이에요. 아, 둘 다 너무 힘드신가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금메달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쉬워 보이잖아요. 아니, 어려워 보여요. 아니, 저희 어려워 보여요. 왜? 10대가 없고 20대가 없고 30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했던 시간이 저는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훈련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 우유 먹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좀 2번이나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운동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 싫어서 이 미움받을 용기를 제가 이 책을 택한 이유 중에 이제 있는 것도 있어요. 금배지는 난 사람 이모경으로 보이고 싶은데 내가 이 배지를 내려놓고도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사람 이모경으로 보이지 않고 그 표로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러셨구나. 세 번째 질문 드릴까요? 네. 왜 이렇게 다 아픈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게 뭔가가 확 뭐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이 있으니까 계속 듣게 됩니다. 맞아요. 네. 자, 또 궁금하니까 세 네네. 번째 질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골라주시면 돼요. 여신급 미모 대 한문화의 재능 유전자. 지금도 두 개 다 가지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일단 그래도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요? 여신급. 재능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한번. 더 이뻐지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왜 제가 이쪽을 택했냐면 네.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얼굴 까맣고 머리가 짧아야 되고 멋을 내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나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맞아요. 인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을 다니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 S자 몸매로 태어나서 남자들이 다 나한테 주목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걸어가줘요. 그 이유는 이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조금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상처가.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네. 훌륭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진영 씨 질문이 아주 그냥 구구절절. 아니 저거 진짜 이게 맞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아닌데. 여기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 하는데 인생 극장이 되어가지고. 아쉬워. 마지막 질문이어가지고. 예. 예산 문제로 둘 중 하나를 지원해야 된다면 골라주시면 돼요. 생활체육 강화 대 한류 K 콘텐츠 지원. 하나, 둘, 셋. 생활체육. 생활체육 역시. 아이고, 좋습니다. 네. 건강을 살려
살려야 돼. 건강을 살려야 돼. 이게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보험 절감이 있어요. 혜택이 일어나요. 역시 다르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모경 의원님의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기의 심리학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 뜯어보죠. 네. 이게 살짝 생뚱맞을 수 있어요. 공동체 감각.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리는데 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걸까 궁금한데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결국 개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이 관계, 인간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단계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첫 번째는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자기 긍정과는 달라요. 자기 긍정은 내가 실은 60점을 받을 실력인데 난 얼마든지 100점을 받을 수 있어. 나 그런 게 부럽더라고. 이게 자기 긍정이에요. 그러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60점인데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그러니까 내가 60점인 걸 수용하는 긍정하는 거군요. 거죠. 예, 맞아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은 나는 60점 받기 실은 되지 않지만 100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기만하는 거.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자에 대해서 이 타인에 대한 이 신뢰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보고요. 다른 사람을 믿는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건데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이미 타인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고 관계를 맺는다면 더 진전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자 공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이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데 이때에는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실감하기 위해서 타자와의 이제 공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컨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 일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그게 궁극적으로 또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타자 공헌의 일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님이 스포츠 선수일 때도 타자 공헌을 하신 거예요. 전 국민을 위해서 스포츠라는 또 이 좋은 방향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또 정치인은 당연히 타자 공헌을 하는 분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가족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정치인 또한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신뢰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딱 와닿는 게 내가 진짜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다. 저도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삶의 자체가 항상 공동체 공동체 속에서 네. 내 친구가 아프면 결국 결과적으로 경기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니 이 친구가 빨리 회복돼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정성을 들이고 서로 아프지 말자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체가 저는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의원님 혹시 이 책에서 꼭 나누고 싶은 구절 아니면 특히 의원님한테 좀 와닿았던 구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하나 정도 해주시겠어요? 이 미움받을 용기는 어느 구절 딱 하나를 말하기가 상당히 그럴 정도로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저에게 하라고 한다면 행복해질 용기요. 그거 읽어주세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이 말이에요. 행복해질 용기라. 네,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도 제 자신이 그 용기를 갖고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도 제가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그렇게 읽었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참 좋은 책을 함께 읽은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이제 의정활동 하신 지 한 2년 반 정도 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 의정활동의 얘기를 오늘 이제 미처 많이 못 들었는데 혹시 의정활동 가운데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지역에서 그날따라 안으로 이렇게 나가서 가면 슈퍼를 갈 수가 있어요. 네. 딸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네. 크게 돌아서 가자. 저녁 9시가 넘었죠. 네. 갑자기 반대쪽 도로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119, 119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들려오는 게 순간적으로 갔죠. 마스크 끼고. 그런데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완전 피가 막 계속 출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언덕이었는데 울퉁불퉁한 버드블록이 좀 있었는데 그게 자전거가 잘못돼서 위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셔. 거기서 그 사람의 상처를 다 닦아주고 또 티슈가 없으니까 제 스커트를 돌려가면서 계속 이게 피범벅이 된 거죠. 그거를 다 닦아주면서 치료를 멈추고 일단 구급차에 실어서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을 통해서 상태만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정치인이었다면 정치인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맞아. 예. 그럴 때 대서특필 나와야죠. 그러니까 시민의 상처를 보듬어준 의원. 뭐 이러면서. 아니 적어도 이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피범벅이 됐는데 손에도 피범벅이 됐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예 학생하고 아빠를 한 명 만났는데 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학생 미안해 아줌마가 사람을 좀 이렇게 구하다가 피가 범벅이 됐어 미안해 이제 이러면서 가는데 그 아버님이 저를 살짝 알아보시더라고요. 의원님 방금 119 구급차 가던데 그럼 의원님이 그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밖에 나갔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소문은 쫙 났어요.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도블록을 당장에 도시재산과 나가서 그것까지 하셨구나. 현장 검증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지역구마다 의원님 같은 분 한 분씩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원님이 그냥 정치인이 아닌 건 맞네요. 참 정치인이시네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네. 오늘 이제 의원님하고 얘기 많이 나눴는데 사실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서 네. 그 우생순의 또 이 주인공이기도 하셨고 뭐 영화인 행사도 한번 크게 하신 거 전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이번에 한 8월에 있었나요? 네. 그 영화인 200명을 국회 전시회를 그렇죠. 한번 했어요. 예. 그거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19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은 갈 곳이 없었어요. 완전 그렇죠.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가서 빛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감동과 희망,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슈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체부 상임위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국회 전시회를, 사진 전시회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전시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셨군요. 잘못된 곳을 교정하는 것도 큰 역할이지만 잘하고 있는 곳에 좀 더 빛을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셨군요. 권인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때요? 의원님 진짜 오늘 영화 보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빨려드는 게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의원님 덕분에 오늘 뭐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미움받으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여러 가지로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의 구절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네. 저도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미워 아주 그냥. 네.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 뒤에서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참 반가우셨을 텐데, 이제 정치인 이모경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예전에 사랑받던 스포츠 스타이자 정말 멋진 여성 감독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모경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 있는 정치 앞으로 또 많이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수학의 쓸모, 수학적 사고의 힘이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낭비입니다. 누구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낭비를 일삼고 있다. 책은 낭비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을 관통하는 흥미로운 여정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과학, 경제, 그리고 인간 행동을 엮어 낭비를 설명하고 낭비 없는 세상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요. 일상에서 낭비되는 자원에 대한 깨달음과 낭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 우리는 어떻게 시간, 돈,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책 낭비입니다. 두 번째로 시끄러울수록 풍요로워진다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은 사회를 건강한 실험실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풍요의 공간과 제도, 상생의 생각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도 문화도 끊임없이 풍요로워지는 생명력 넘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끄러울수록 풍요로워진다에서는 접점 만들기, 발언하기, 거리로 나서기, 고발하기를 통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 언제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줄 아는 현생 인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을 회복하는 힘,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 시끄러울수록 풍요로워진다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주제는 수학의 쓸모, 수학적 사고의 힘입니다. 수학이 정말 필요한 걸까? 수학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학자들은 수학은 우주를 표현하는 정교한 언어이며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더 깊고, 더 올바르고,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학의 쓸모에 대해 말하는 책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수학의 쓸모 첫 번째 책은 더 이상한 수학책입니다. 더 이상한 수학책은 수학의 꽃이라 불리는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적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기쁨, 사랑, 인기, 권력, 부, 시간 등 수많은 것의 변화를 수학으로 표현한 또 다른 언어라고 말합니다. 책에선 경제학, 물리학,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적분의 모습도 소개하는데요. 수학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이고 하루의 시작과 끝, 언제 어디서나 미적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펼치는 순간 단숨에 이해되는 미적분의 비밀, 더 이상한 수학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수학이 만만해지는 책을 소개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구글 지도가 최단 경로를 찾고 그래프 이론을 통해 넷플릭스가 나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가 과속 차량을 잡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수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학이 만만해지는 책 소개는 길찾기, 영화 추천, 일기예보,
여론조사, 전염병 통제까지 우리의 일상과 함께 숨쉬는 수학의 쓸모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마주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수학에 관한 이야기. 넷플릭스부터 구글 지도까지 수학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발견, 수학이 만만해지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틀리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틀리지 않으려면 올바른 가정을 설정하고 올바른 데이터 집단을 선정하고 올바른 알고리즘에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틀리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수학은 상식의 연장이라 말하며 상식이 어긋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상식과 맞아떨어질 때는 상식의 가동 범위와 힘을 막대하게 늘려주는 게 수학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앨렌버그가 말하는 인식하고 검증하고 더 나은 혹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한 메커니즘을 찾는 수학적 사고가 삶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수학적 사고의 힘, 세상을 더 깊게, 더 올바르게, 더 의미 있게 이해하는 법, 틀리지 않는 법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